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은지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마음을 모아주고 계셔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에서 이제 스쿨 닥터를 일을 하면서 내 본의 아니게 소아청소년의 재난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위치로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젊은 친구들의 피해자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의 이제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우리의 또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소아청소년들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라는 미디어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교과서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교과서적인 뭐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 불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반항을 한다,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많은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필드에서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들 이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아유,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지점을 좀 체크를 한 겁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의 템퍼먼트에 관련해서 어떤 아이들이 조금 더 취약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텔레비전 시청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하나는 이제 엄마의 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마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다 정답은 나왔을 겁니다. 엄마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아이한테 더 많은 증상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번 이태원 참사 때 또 한 번 이제 강하게 각인된 것이 영상의 시청이 미치는 간접적인 트라우마잖아요. 그 부분도 예상한 것처럼 리스크로 이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가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미디어 노출을 줄이고 아이들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봤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리스크가 낮아진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보는데,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SNS를 하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제 틱톡, 숏폼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노출이 되면서 그때 봤었던 그 마치 마네킹처럼 누워있던 그 장면들 혹은 이제 정말 적나라한 장면들이 아침에 세수할 때 그리고 학교에 등교할 때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애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진 않았지만 일부 그 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밤새도록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 쓰나미가 있었으면 그 지역의 영상들을 계속 찾아본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불행을 이제 계속 스크롤링하는 그래서 이제 그 뉴욕 타임즈의 올해의 단어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재난 트라우마 이후에 세상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나는 세상이 안전한 줄 알고 골목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참사가 터지고 나는 세상이 안전한 줄 알고 출근을 했는데 가면서 다리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난에 노출이 되면 불안이 올라가면서 안전한 것을 좀 더 확인하려고 하는 강박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게 바로 둠 스크롤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한국의 초연결성이 재난을 키웠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루트가 바뀌면서 어떤 이런 트라우마나 재난의 피해들도 한편으로는 더 확대되고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 경로들도 더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증상이 이렇고 그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이제 것들을 가지고 돕고 또 이런 위해 요소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소아청소년들이 앞서가는 그 세계에 우리가 합류해서 아이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신민영 선생님께서 애도 이야기하셨었는데요. 그림이 좀 이렇게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소아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애도에 적응과 이제 고통이 같이 가는데요. 이런 트라우마틱 그리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축이 함께 돌아갑니다. 트라우마, 애도, 적응. 그래서 애도가 악화되면 트라우마가 같이 악화되고 두 개가 악화되면 적응이 나빠지고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는 적응을 올려주면 트라우마도 올라가고 애도도 이제 올라간다는 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애도도 좀 더 해결되는 이런 양상들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이제 단체들이 단원고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점프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 이제 공부를 코칭해주는 대학생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대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세군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멘토링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적응을 올려주는 것도 특히나 이제 성장하고 삶의 어떤 주기, 우리가 생애 주기 중에서 청소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적응의 부분을 우리가 한편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도 뭐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은 트라우마 치료했어. 아, 그래, 그럼 이제 다 치료했어. 너 집에 가. 이게 아닙니다. 트라우마 치료했어. 아, 그래, 그럼 인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 사회성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 학습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평가를 하고 치료 시에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 훈련처럼 다시 그 연령만큼 끌어올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치료 와중에 혹은 이제 트라우마나 재난 와중에 아이들의 발달이 최대한 덜 딜레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과정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환경 조정입니다. 소아청소년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의 대부분의 그 역할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나든 뭐 사고가 일어나든 아이랑 엄마가 오면 저는 주로 엄마를 먼저 봅니다. 엄마를 제가 붙들고 있고요. 아이들은 오히려 좀 놀이치료 선생님이나 기타 심리치료 선생님한테 맡길 수 있지만 이 엄마를 빨리 잡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빨리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회복되는 과정에 지속적인 지연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소아 선생님들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성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실 때 부모라는 굉장히 중요한 축을 패싱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적 지지가 이제 단원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 재난 트라우마에서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데 근데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는 대부분 이 치료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있느냐 하는 그 클리니션의 애티튜드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얘의 증상을 제거해 주려고 얘를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아이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커싱하고 그거를 서포트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치료를 받아들이는 게 내가 고장난 인형처럼 문제가 생겨서 고침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랑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난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걸 이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제가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잘했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봤더니 많이 좋아졌네. 너 노력했구나. 뭐 노력했어?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래? 잘하고 있어. 야, 야근이 요만큼이야. 네가 한 게 이만큼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능감을 올려주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훼손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안전, 나의 유능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한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본래 아이들은 안에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스트러글해요. 세상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내 삶 잘 살 수 있는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 그래 됐어. 그럼 내가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래. 하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을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대 아동들이 사회복지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런 자발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한겨레에서 이제 조사했던 서베이가 있어요. 세월호 세대들 뭐가 다르냐?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게 그 서베이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있는 이런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를 어른들이 더 서포트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만든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이들 트라우마 세월호 경험한 우리가 아이들 도와줄 거야 하면서 트라우마를 교육하는 인형극도 만들고 트라우마를 교육하는 책도 만들었죠. 이런 것이 그 재난 경험자들의 어떤 성장 그리고 더불어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의 성장도 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에듀케이션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이 정상화를 합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몸에서 열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막 마음이 불안한 것도 당연한 거야.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야. 하면서 먼저 안심을 시켜주고 네가 망가진 게 아니야.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네가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이럴 땐 이럴 수 있어. 하는 거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랑. 너 감염병 때문에 불안하구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구나. 그러면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뭐 할 수 있을까? 선생님한테도 좀 알려줄래?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능감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뭐 재난 이외에도 다른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 들어보니까 너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갔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었어? 대단해. 뭐가 너를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줬니? 이런 대처 질문, 코핑 퀘스천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능감을 계속해서 지켜주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제 요거 앞에서 보여주셨던 거라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유례 없는 그 재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재난이 발생을 하면 세상에 대한 트러스트가 훼손이 돼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 치료 관계, 치료자의 포지션이 이 사람들의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뭐야, 저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런 얘기해? 내가 환자야? 내가 왜 정신과 의사 만나?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차근차근 쌓인 라뽀가 그 라뽀를 통해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그 관계기관을 믿게 되고 그 선생님이 소개해준 사회복지사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많다라는 회복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회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껏 해온 것의 대부분이 치료자 포지션이었다는 것, 이것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